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95년도에 이렇게 받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 군대 생활은 또 이제 군의관으로 해서 이제 대리 제대도 하시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96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작년, 재작년도, 그전년도까지 교수로 활동을 하시고, 아이 여성병원에 혈관외과 과장도 하시고, 금년도 3월서부터 지금까지는 인천 남일병원 혈관센터의 소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흉부외과 명의로 선정이 되시기도 했고요. 박수 주셔드립니다. 그리고 대한흉부외과 학회에서 또 연구 공로상도 또 받으시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남영훈 소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를 하나 봤는데, 나이가 들면서 최성재,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려 애써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른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끝없이 나이가 들면서 짙은 향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kok보소보다는 잔잔한 호수가, 화통함보다는 그윽함이, 뚜렷함보다는 아련함이, 살가움보다는 묻어남이, 질러가는 것보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좋아집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천천히 세월이 이렇게 소리없이 나를 휘감아가며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킨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를 나이가 들면서 이 시가 저도 이제 6학년 한 9반쯤 되거든요. 여기 어르신들은 저보다 훨씬 이시니까 이 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많이 느낄 겁니다. 요즘은 이 사람이 화가 막 나요. 나는 많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 더 이해해달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하지 통증입니다. 하지 통증. 대부분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은 하지에 이상하게 불편함이 많이 와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가지 원인은 신경에 기인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혈관에 기인한 겁니다. 신경은 보통 허리에 쓰셨다는 게 많아요. 허리의 신경이 이 척추에서 빠져나오면서 눌리거나 땡기거나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그 신경에 기인하는 거고요. 이 신경에 기인한 통증은 대부분 엉덩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드물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뻗쳐가긴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바지 통증의 원인은 혈관에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 혈관은 동맥하고 정맥이 있지 않습니까? 동맥에 기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 다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할 때 생겨요. 혈류가 부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복부대동맥이 배꼽에서 둘러 갈라서 장골동맥이 되는데 그 장골동맥이나 또는 이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 이게 좁아져 있게 되면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 제 화장실 써보셨을 거예요. 거의 쪼그려 앉아 한 20-30분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 하지가 막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거는 아주 많이 진행됐을 때 그렇고 대부분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1km나 2km 정도 걸어가면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잠깐 한 2분에서 5분 정도 쉬면 또 통증이 개요. 또 한 1-2km 가면 또 생겨요. 이걸 갖다 우리는 파행이라고 합니다. 동맥이 문제있을 때 생기는 통증은 이렇게 파행으로 증세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정맥이 문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이 이 정맥이 다리에 이게 피가 많이 고여서 생기는 통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하지정맥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지 통증 중에서 하지정맥류와 관련한 통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하지정맥류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나오는데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사람이 직립보행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모두 이제 정맥 판막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가 아래쪽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정맥알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맥류가 생기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실제로 이 병이 기본적으로 왜 생기는 병인가? 직립보행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두 발을 걸으면서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편 자세를 의미해요. 두 발로 걷는 것 중에 뭐 독수리나 뭐 비둘기도 두 발로 걷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직립보행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이해하시다시피 중력에 의해서 머리부터 모든 피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쏠린 피는 또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요. 아래쪽으로 쏠린 피들이 정맥에서 잘 올라가도록 정맥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냐면 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판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간에 정맥에 부담이 돼서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그 판막을 통해서 피가 아래로 역류하게 돼요. 역류하게 되면 역류한 피로 인해서 그 판막이 망가진 그 아래쪽의 혈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있는 피에다가 역류하는 피가 더해지기 때문에 정맥압이 올라간 정맥압에서 혈관이 블루 튀어가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정맥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정맥류가 기본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직립보행에 있게 생기는 거죠. 사람이 직립보행에서 유리한 점은 양쪽 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득을 얻었지만 동시에 이런 병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생기는 병은 이제 여기 보면 정맥류와 디스크 이렇게 있는데 정맥류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형태의 병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하지정맥류, 한 가지는 치질. 그래서 이 치질은 뭐 이제 이건 외과의 사람 명의니까 그건 이제 또 노래를 치고 저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하지에는 어떤 정맥이 있는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거예요. 하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정맥이 있어서 신부정맥, 관통정맥, 표제정맥 이렇게 세 가지 정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신부란 말은 깊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에 깊이 있는 건 다리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다리 한가운데서 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정맥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신부정맥은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있어서 여기 대퇴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는 건데 대퇴부에서는 대퇴정맥 그다음에 무릎 뒤쪽에 여기 오금이 있는 것은 수화정맥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맥은 이 표대정맥이에요. 표대란 말은 표면에 가까이 있는 피부에 가까이 있는 뜻이거든요. 이 표대정맥도 이제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복사뼈가 바깥쪽하고 안쪽이 있었습니다. 안쪽 복사뼈 앞에 보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정맥이 보입니다. 그 정맥이 종아리 안쪽, 그다음에 무릎의 안쪽, 허벅지 안쪽을 지나서 대퇴부에 이제 이르게 돼요. 그래서 대퇴부에서 이렇게 대퇴정맥하고 연결되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복제정맥, 대복제정맥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걸 이제 소복정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정맥은 이 하늘색인 이 신부정맥과 이 그다음에 파란색인 이 표지정맥 연결하는 관통정맥. 그래서 이제 가지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정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맥류와 관련 있는 정맥은 이 피부 가까이 있는 정맥이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맥류는 생기면 겉에서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맥에는 이런 판막이 있는 거예요. 판막은 아래에서 위로 흐도록 그런 장치. 영리하지 않죠. 이 정맥 판막과 정맥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맥류 발생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 정맥 판막이 세지 않을 때는 별일이 없어요. 정맥 판막이 조금 망가지게 되면 이제 피가 이제 아래쪽으로 역류하게 돼요. 정맥 판막이 많이 망가지면 피가 아래로 많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래쪽 혈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있는 피에다가 여기서 역류하는 피가 더해지기 때문에 정맥 피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맥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 정맥압에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게 될 때 우리는 이걸 정맥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정맥류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정맥 판막이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한 번 망가진 정맥 판막은 이게 재생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 종아리에 있는 정맥의 모식도예요. 여기 정상 정맥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판막들이 멀쩡하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쭉쭉쭉 잘 올라가는데 이 정맥류가 있는 이런 여기서는 피가 아래에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혈관이 이게 굵어져 있고 이기 때문에 판막도 망가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종아리에 피가 많이 고여있게 돼요. 피가 많이 고여있게 되면 또 혈관이 이렇게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이렇게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가 종아리에 피가 많으니까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졸린다,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쥐가 많이 난다, 다리가 붓는다 이런 증세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고 이 사진은 뭐냐면 정맥류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맥류예요. 또 여기 보면 요혈관들이 혈관들이 다 늘어나게 보이죠. 이것도 정맥류.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서 또 요만큼이 혈관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막 있어요. 이것도 정맥류. 또 여기 보면 요혈관 여기 볼록 솟아나 있잖아요. 이것도 정맥류. 또 아주 둥글둥글하고 막 편한 영양만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맥류. 이게 다 정맥류. 하지정맥류 단계를 눈으로 보이는 소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기부터 6기까지 나눠요. 1기는 이 피부의 정맥들이 확장된 소견을 보일 때 이렇게 보면 이게 1기예요.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게 2기입니다. 3기는 이 다리하고 이 다리를 비교하면 이 다리가 어때요?
많이 부어 있잖아요. 부종이 있으면 상기. 이 보면 이다리에 비우면 여기 중간에 검게 변한 걸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해요? 색이 변했어, 색이. 피부 변색이 되면 4기. 그 다음에 이렇게 교양이 생겼으면 6기. 교양이 남은 5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데 영기도 있어요, 영기. 일기 밑에 영기. 영기는 뭐냐면 이렇게 눌러봤을 때 발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 증세들, 다리가 무겁다, 조인다, 저리다, 아프다, 쥐가 난다, 또 다리가 부른다,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을 정맥 총포를 하면 그 안에는 판막이 생겨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얘기하면 누르고서 발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정맥류는 없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합병증으로 부종, 색소 침착, 피부염, 궤양, 그리고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요것만 있으면 2개예요. 근데 이 양반 보다 더 중요한 소견이 뭐냐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아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피부 색깔이 변했어요. 이 4기. 이다리하고 이다리를 비교하면 이다리가 좀 많이 부어 있잖아요. 부종이 있으면 3기라고 했죠. 근데 여기 색소주에 있으면 4기. 심한 경우는 이렇게 궤양도 생겨요. 이 궤양이 왜 생기냐면 욕창 알아요, 욕창. 욕창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바닥에 누워있을 때 엉치가 배기면 우리 자세를 바꿔요. 그런데 자세를 바꾸지 못할 정도 상태가 나쁜 환자거나 아주 고령의 경우에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엉치 부위 침대에 다 있죠. 침대는 말랑말랑하던 따뜻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생기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누워있으면서 자세를 못 바꾸니까 다 있는 엉치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체중이 계속 거기에 이제 몰리게 돼요. 그 부분에 압력이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 이 압력이 혈압보다도 높아지게 되면 동맥피가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엉치 부분이 괴사 생긴 걸 우리는 욕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생겼냐면 내가 앞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정맥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아래로 피가 역류하게 되고 역류한 피로 인해서 정맥압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왜 생기냐면 정맥압이 올라가다 마찬가지로 이게 혈압보다 높아지게 되면 동맥피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이 궤양이 생긴 이 부분이 동맥피가 도달 못해서 이 궤양이 생긴 거예요. 욕창하고는 기전은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정맥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를 긁어내고 피부 이식한다? 그러다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지금 동맥피가 도달 못해서 이게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긁어내고 피부 이식해봐야 피부 이식해봤자 동맥피가 도달 못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식한 게 다 죽게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동맥피가 도달 못하는 이유가 정맥압이 너무 올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정맥압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정맥이 왜 올랐는가? 아까 판막이 망가진 정맥에서 그 망가진 판막에서 역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치료 시작은 판막이 망가져 역류하고 있는 그 정맥, 그거부터 나가야 돼요. 그걸 막아버리게 되면 이쪽에 자연적으로 정맥압이 떨어지고 그 동맥피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오늘은 이제 강의는 요 마지막 슬라이드까지만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어요. 이 하지정맥류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애들은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증가해서 어른이 되면 한 30에서 50% 정도의 이 정맥류가 생겨요. 그래서 60대에 이르면 남자는 한 40%, 여성은 70% 생겨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이게 증가하는가? 이거는 아까 내가 설명하는 도중에 무슨 설명을 했냐면 정맥에 있는 판막을 한 번만 가지고는 재생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세서 별로 증세가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새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은 거로 돼 있어. 한 기준이 많은 거로 돼 있는데 여자가 많은 원인은 보통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정맥류는 유전성이 굉장히 큰 질환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정맥류가 있다. 그럴 때 또 다른 구성원의 정맥류가 나타날 경우가 80% 되거든요. 그리고 정맥류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여성이 갖고 있는 염색체력의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많은 이유 첫 번째는 유전성, 두 번째는 이 여성들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에서 정맥벽이 쉽게 약화되기 때문에 여자가 더 많고, 세 번째는 임신과 관련된 거예요. 애가 가져서 한 18개월에서 자궁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자궁 무게에서 뱃속 깊은 데 있는 하대 정맥이 누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피가 아무래도 장애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애가 가진 부인들을 살펴보면 하지정맥류도 심하고 치도 심해요. 그러다가 애기 낳고 나면 이렇게 싹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싹 했다 해서 완전히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애기 가졌을 때 정맥류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망가진 판막들, 그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전부인데, 혹시나 그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 그러면, 저는 저기 인천 나눔병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혹시 오셔서 저하고 이제 상담하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세요. 예방 방법은 잠깐만. 자다가요 종아리가 조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막 갑자기 오는데 그것도 정맥류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주무시다가 이 다리가 딱딱해지는 게 이게 쥐가 나서 그래요. 그 정맥류하고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지 예방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가? 제가 직립부행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직립보행, 근데 우리가 직립보행을 피할 수 있나요? 살아가는 한 똑바로 서서 걷는 거는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면 아래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게 되는 그걸 갖다 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직립보행 안 할 수는 없고, 그 방법이 압박 스타킹 신는 거예요. 압박 스타킹을 신어서 이 아래쪽을 꽉 눌러주면 정맥이 부담받는 걸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 스타킹은 누가 신는 게 좋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 정맥류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맥류가 있든 없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압박 스타킹, 보조적 치료법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병의 병태생이 근본적으로 이 병이 왜 생기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압박 스타킹만한 예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을 신어서 종아리를 꽉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병이 없는 사람은 즉시 병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병이 진행되는 걸 늦추거나 증세 완화를促시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법은 압박 스타킹 사용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계속 쉬지는 않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워있을 때는 피가 별로 안 쏠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걸 포함해서 누워있을 때는 아팠을 때 안 쉬어도 돼요.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앉아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루에는 우리가 누워있을 때 빼고 잠보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쉬나 되겠어요? 아니 8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이에요. 그 수술하고 나서도 3시간씩 바꿔서 5시간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누워있게 되니까 혹시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의하는 거고, 이 하정맥과 관련된 이 압박 스타킹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 그게 아주 강력하게
가족력이 저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맥 판막은 이게 재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망가지면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수술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압박 스타긴 잘 치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정맥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임신했을 때 이런 종류도 치료가 없는데 잠깐만요. 임신했을 때 그게 정맥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겼는데 임신 10개월 전 애기를 놓고 나니까 그 정맥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다 그러다 막 이렇게 물을 막 튀어나와서 날씨가 안 좋으면은 가려워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애기가 졌을 때 이제 정맥류가 심해져요. 예. 그러고 나서 애기 나면 대부분 이제 호전되는 게 이제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가진 판막 자체는 이게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그냥 남아있고 나이가 들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다지정맥류와 임신하고 상관관계는 초산 연령이 어릴수록 아기 병증 날수록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날수록 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정맥류에서 제일 좋은 치료법은 저는 압박스타킹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물론 뭐다 모두 그런대로 그 프린시플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3개월, 어떤 분들은 한 달, 또 어떤 분은 나는 아예 안 심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립보육을 하는 이 병의 재발은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새 오늘 이제 수술도 2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뭐 그거 받았다고 이제 완전한 건 아니었고 계속해서 이제 몇십 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도 최근에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알을 30분 담그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아금이라는 약을 사다 복용을 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근데 조금 좀 덜하기는 한데 그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쥐가 계속 나서 요즘에 이제 저녁 때마다 뜨거운 물로 자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그네슘 제제를 이제 드신다고 이제 얘기하시고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수술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제 대복지 정맥과 소복지 큰 정맥의 정맥 판막이 망가지는 것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그보다 작은 혈관이 판막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대복지 정맥과 소복지 정맥은 외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작은 혈관들,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 이런 혈관들에 접근 못하는데 그런 혈관들에는 정맥의 판막도 망가지게 되면 증세가 계속 남아있게 돼요. 아마도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맥류의 가능성이 있고 또뭐 다른 원인을 치는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운동으로 좋아졌다 그러니까 뭐 다행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가면 지금 자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한번 놀래서 자다가 이제 일부러 무서워갖고 계속 꾸준히 좋아요.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건강검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영문 소장님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이해하셨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